제가 지금 이렇게 사각형을 지금 두 개를 만들어주고 복사한 거를 더 추가해서 복사해 줬는데, 제가 지금 뭐 해주고 싶냐면은, 우리가 그 시스 폴더 안에, 예제 폴더 안에 지금 다운로드 받은 거 중에서 이제 도형 아이콘을 할 거거든요. 도형 아이콘을 해주기 위해서 제가 최대한 도형을 활용해 준다고 했어요. 근데 그 도형들 활용을 할 때, 이제 겹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거 원 같은 경우는 원 하나 만들어주고 다른 또 원 하나 만들어서 그 원을 이렇게 뚫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겹쳐서 잘라준 거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 삼각형 하나 만들고 중심점 잡아서 뒤집어주고 그리고 두 개 합쳐준 거고요. 원 같은 경우는 원에서 테두리만 사용하되 반만 사용한 거, 이런 것들이 4분의 1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 거라서 지금 먼저 겹치는 거를 좀 알려줄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일러스트의 가장 중요한 이제 툴 중에 하나가 패스파인더라는 툴이 있어요. 패스파인더는 윈도우에 보면 쭉 내려서 보면은 패스파인더라고, 단축키는 컨트롤 시프트 F9. 지금 우리 맥 쓰는 학생은 윈도우가 혹시 안 보이면은 시프트 컨트롤, 그러면은 시프트 코맨드 F9 눌러가지고 패스파인더가 나오는지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패스파인더를 꺼내주세요. 자, 패스파인더를 꺼내주면 지금 이 보기만 해도 알 거예요. 이게 지금 뭐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러면 이 패스파인더는 이 팔레트를 좀 지금 여기 화면 가리지 않게 배치를 해주고요. 합치기, 그 다음에 앞면 오브젝트 제외, 뭐 이런 식인데 해볼게요. 먼저 선택을 두 개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앞에 있는 버튼 눌러서 합치기 눌러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쳐지냐? 앞에 있는 도형의 컬러로 합쳐지게 돼요. 하나의 도형으로. 자, 이번에는 선택을 해주고요. 두 번째 있는 패스파인더를 눌러주면 앞에 있는 도형이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 도형은 이렇게만 남게 되죠. 자, 세 번째는, 자, 이거 눌러서 봤더니 교차 영역만 남고 나머지는 다 없어졌어요. 선택을 해주고, 자, 이번에는 교차 영역 제외 해서 나머지는 지금 남아있고 교차된 부분만 빠졌어요. 자, 요거는 끝에 있는 요 두 개 나누기로 해볼게요. 나머지는 사실 사용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선택해주고 Alt키 눌러가지고 옆으로 이동하면서 Shift, 컨트롤 D 두 개만 해볼게요. 자, 선택 두 개 해주고 패스파인더에 나누기로 해주면, 눌렀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얘가 나눠지는데 나눠지지 않는 이유는 얘가 지금 컨트롤 Z 그룹으로 묶여 있어 그렇거든요. 자, 그룹은 제가 풀어주면 되는데 선택해주고 제가 나누기로 잘라준 다음에 선택을 했을 때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주면 그룹을 풀 수가 있어요. 그룹 풀기. 그러면 그룹 풀기 눌러주면요, 나눠져요. 따로 이렇게. 그래서 이 도형은 제가 나누기 눌러서 이제 풀어졌고요. 요거는 사용을 잘 하진 않지만 눌렀어요. 그러면 동색 오브젝트로 분리.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룹을 나눠주면 이런 식으로 지금 나눠졌죠.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동색 오브젝트로 나눠져서, 자, 분리가 됐어요. 자, 세 번째. 자, 요거는 병합인데 그룹 풀기. 이건 뭐 병합하고 앞에 있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없네요. 근데 사실 이 밑에 있는 거는 우리가 사용을 많이 안 하거든요. 근데 아마 이게 테두리.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 컨트롤 Z 누르고 요거를 기본적인 도형으로 한 다음에 그 상태에서 눌렀을 때의 병합. 자, 두 개가 동일할 때, 테두리가 있을 때 한번 비교해서 볼게요.
지금 앞에 있는 것은 이렇게 분리가 됐는데 그룹을 풀었을 때 이런 느낌이고, 이거는 그리고 그룹을 얘는 그냥 이 자체가 그냥 그룹으로 된 상태로 병합이 됐어요. 두 개의 차이가 테두리 넣어주니까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눌렀을 때 이것도 테두리가 있을 때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요거하고는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룹을 풀어서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이 밑에 있는 것들은 사용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 왜냐면 조건이 테두리가 있느냐, 없느냐, 동색으로 오브젝트를 분리하냐 이런 거라서 사용은 어떻게 보면은 이건 지우고요. 요 5개 사용을 가장 많이 해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제로 보여지는 지금 이미지에 요 작업을 할 때도 이 패스파인더 활용을 정말 많이 해줄 거예요. 그리고 패스파인더 활용은 모든 거에 활용을 다 많이 해주기 때문에 이 패스파인더에 대한 거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작업은 여러분들이 26일 날 요거 저장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파일에서 저장 눌러서 위에 메뉴바 안 보이는 사람은 컨트롤 S, 커맨드 S 눌러주면 돼요. 저장 눌러서 01번 파일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파일은 이제 패스파인더 그리고 이제 2개의 도형 하나 만들어서 그리고 컬러는 저와 다 다르겠죠? 저와 다른 컬러로 배치해서 요걸 완성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만 이해해도 일러스트에 굉장히 많은 부분 진도를 나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거를 꼭 해주세요. 자, 이제 한번 실제로 그 지금 작업한 이 도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파일은 닫고요. 이 파일은 닫고. 자, 이제 새로운 파일 열어서 해볼 건데요. 새로운 파일은 지금, 여기 지금 새로 만들게 해도 되고, 여기서 작업해도 된다고 했어요. 일단 저는 A4로 작업을 할 건데, A4 있는 부분을 클릭해서 했더니 그냥 어, 바로 그냥 세로로 나왔어요. 그러면 나는 이 세로로 나온 거를 도큐멘트 편집을 좀 설정을 가로로 바꿔보고 싶다라고 하면 상단 부분에 있는 문서 설정을 눌러주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 이거 지금 녹화가 되고 있나요? 녹화가 되고 있죠. 네. 자, 이제 그러면 문서 설정을 상단 부분에 문서 설정을 눌러주면 여기 보면 대지 편집이라는 게 있고요. 내가 대지 편집을 별도로 내가 또 해줄 수가 있어. 가로로도 바꿀 수 있고 세로로도 바꿀 수 있고. 또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로로 뭐 가로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가로로 바로 바꿀 수 있고요. 난 다시 또 어떤 뭐 돼지 편집을 2번째 걸 더 만들고 싶다 할 수가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요거 닫고요. 저장하지 않고 지금 저 파일을 하나 불러 오려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JPG 파일이기 때문에 JPG를 바로 열어주면은 컬러라던가 이런 것에 좀 제한이 있어서 이 JPG 파일을 불러오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저는 새로 만들기에서 일단 아까처럼 똑같이 가로 타입으로 하고 만들기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 파일을 불러올 건데 이 파일을 그대로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파일에서 보면은 가져오기가 있어요. 단축키는 Shift, Ctrl P. 이것도 있는데 가져오기 그냥 한번 이렇게 가져와 볼까요? 자, 내가 폴더 만들었으면 이 파일을 그대로 가져올게요. 그랬더니 자, 이 파일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지금 얘는 JPG 파일이라서 이 파일 방식이 비트맵 방식이에요. 비트맵 방식. 비트맵 방식은요, 확대를 해보면은 깨져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일러스트 작업하는 거는 벡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벡터 방식은 확대를 해도 깨지지가 않아요. 벡터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스페이스바 눌러서 이동해 볼게요. 벡터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용량이 일단 가볍고 확대를 많이 해도 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백화점에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백화점에 뭐 이제 백화점에 현수막 인쇄하려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사이즈로 인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이미지를 뭐 한 10m로 늘려. 그럼 완전 깨지는 거죠. 아주 완벽하게 깨져요, 비트맵 이미지는. 근데 이제 일러스트는 내가 원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원을 하나 만들어 주고 이 원의 컬러는 제가 스포이드 툴로 추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지금 일러스트로 만들어진 벡터. 벡터란 얘기는 수학적인 선과 배지와 곡선, 포인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확대를 해도 깨지지가 않아요. 이 두 개를 확대 한번 해볼게요. 스페이스바 눌러서. 자, 이거는 지금 벡터 방식의 지금 하나의 오브젝트 원이고요. 이거는 지금 비트맵이에요. 비트맵이란 얘기는 픽셀, 하나의 화소는 픽셀은 사각형이고요. 1픽셀의 점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이미지거든요. 근데 이 픽셀은 각각 하나당 하나의 컬러와 하나의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위치와 컬러를 가지고 있는 픽셀들의 모음이 비트맵 이미지예요. 그래서 비트맵 이미지는 단점이 무겁고 확대를 하면 깨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3시에 포토샵 수업을 하는데 포토샵 수업은 완벽한 비트맵으로 처리를 해요. 근데 이제 비트맵 처리를 해주면 뭐 이렇게 디테일한 뭔가 이미지 표현 그리고 이제 플랫한 벡터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과 그다음 비트맵 방식으로 표현하는 이미지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제 목적이 다르게 사용이 되는데 우리가 이런 이제 이모티콘 같은 작업을 할 때는 벡터 방식의 프로그램에서 작업을 해줘요. 이건 지우고 돋보기 툴을 빠르게 따닥 더블 클릭하면 100%고요. 돋보기는 돋보기 상태 누른 상태로 클릭해주면 확대인 거고 Alt 키를 누르고 클릭해주면 축소가 돼요. 그리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이동해주고요. 돋보기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드래그 해주면 부분 확대가 되는 거고요. Alt 키 누르고 드래그 해주면 부분 축소가 돼요. 그리고 언제든지 돋보기를 따닥 더블 클릭하면 100%로 보여지게 돼요. 일단 패스파인더는 옆으로 좀 치워놓고요. 지금 제가 옆으로 치웠더니 색상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빼낼 사람은 빼내고 넣을 사람들은 여기 탭 형식으로 넣어주면 되니까 편하게 작업하고 내가 혹시 하다가 얘 닫아버렸다. 그럼 언제든지 윈도우에서 패스파인더 또는 Shift Ctrl F9 눌러서 패스파인더 꺼내주면 돼요. 저는 이따가 패스파인더 사용할 거라 가지고 일단 여기다 둘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돋보기 더블 클릭해서 지금 100% 되어 있는데 자, Alt키 눌러가지고 자 이렇게 해주고요. 지금 카카오톡으로 또 질문이 들어왔는데 네. 네, 정보 인증 계속 물어보고 있네요. 네. 네, 지원 학생은 제가 화면으로 잘 봤어요. 네. 뭐 제가 이제 블루 계열하고 옐로우 계열 했다고 우리 재학생도 비슷하게 해줬는데 내가 여러분들 과제 확인할 때는 본인들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컬러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같은 블루와 같은 이제 옐로우래도 보면 톤의 차이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긴 하죠. 자, 지금 제가 일단 비트맵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 사이즈가 지금 제가 A4 이거 지금 사이즈에서 약간 오버가 돼가지고 줄이긴 줄이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항상 어떻게 해주냐면은 같은 비율로 줄이려면은 Shift 키를 누르고 줄여주세요. Shift 키 누르고. 그리고 수업은 이제 10분에 종료할게요. 상단 부분에 올려서 이렇게 배치를 좀 해줄게요. 자, 왜 이 이미지는 이렇게 X자처럼 보여지느냐? 그 일러스트에서 제가 파일을 지금 불러왔어요. 이렇게 X자처럼 보여지는 거는요. 지금 내가 A4 꺼냈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링크되어 있는 거 링크. 그러면 제가 이제 이 파일 저장 한번 해볼게요. 파일 저장. 저는 이 파일은요. 02번으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아까 01번 했는데 01 다시 언더바 2로 할게요. 왜냐면은 첫째 날 한 거니까.
2로 할게요. 둘째 날 수업하는 거는 02번으로 시작할게요. 오늘은 01_2번으로 해서 확장자는 AI, 그러니까 일러스트 원본 파일이란 얘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작업한 이 파일 시안들을 이미지로 보여줄 때는 뭐 JPG나 PNG나 뭐 GIF로 해야 되겠죠. 일단 지금 저는 원본으로 저장해서 확인 눌러줄게요. 자, 지금 이 파일은 내가 저장한 이 AI 파일에 포함된 게 아니고요. 링크 방식이에요. 그럼 나는 이 파일을 내가 학교로 가져갔어. 학교에서 내가 이 파일 열었더니 얘가 안 보여요. 왜냐면 링크 방식이기 때문에. 예제가 같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링크 방식이기 때문에 안 보여. 그러면 나는 얘를 나한테 포함시키겠다라고 할 때는요. 선택해가지고 상단 부분에 보면은 포함이라는 게 보여질 거예요. include, 그러니까 이제 이 안에 포함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클릭해주고 상단 부분에 포함이라는 걸 눌러주면은 이 파일의 무게만큼 지금 내가 작업하고 있는 파일에 얘가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 이 파일 자체가 조금 더 무거워지겠죠. 이 파일의 무게만큼. 그래서 그 포함하고 링크는 다른데, 그럼 왜 링크를 하느냐? 그 일러스트는 편집 작업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책 작업을 해줘요. 그럼 내가 책 작업하는 게 100페이지예요. 그러면 이제 이 작업에 이 지금 하는 이 파일 자체, 예를 들어서 파일 새로 만들기 할 때, 아트보드 있죠? 이걸 내가 100으로 설정하고 페이지를 A4로 해놨어요. 아니면 10페이지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10페이지 아트보드를 10으로 해놓고 A4를 작업을 해줄 때, 뭐 들어가는 이미지는 고해상도로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300dpi의 고해상도 이미지가 10페이지 다 들어가요. 그러면 용량이 너무너무 무거워지는 거죠. 그럼 작업할 때마다 이 파일 하나가 굉장히 로드가 오래 걸리고 무거워지게 되면은 작업하는 게 힘들어요. 그런 것 때문에 파일을 포함시키지 않고 링크 방식으로 파일 관리를 해줘요. 이게 지금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링크 방식에 대한 거는 일단 지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렇게 좀 작은 거는 그냥 포함시켜도 괜찮아요. 고해상도의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포함시켜 주면은 내가 이 파일 자체를 단독으로 뭐 학교에 가져가서 열었어요. 그래도 얘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컨트롤 Z 해볼게요. 포함시키지 않고 그냥 이 파일 자체를 내가 학교 가져가서 열었어요. 그러면 이 파일이 안 뜨는 거죠. 로드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은데 이거도 차차 또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 저는 포함을 시킬게요. 포함시키면 이렇게 X라는 부분이 없어져요. 자, 이제 그리고 제가 이 파일을 따라 그리기 위해서 이 파일이 건드려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잠깐 잠금을 할 거예요. 잠금은 선택해주고 상단 부분의 메뉴에 오브젝트라는 게 있고요. 여기 보면 잠금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잠금에 보면은 이 선택물을 잠가 주겠다. 그러면 선택물을 눌러주면요. 단축키는 컨트롤 E, 맥 쓰는 사람들은 코멘트 E 눌러주면 돼요. 자, 눌러주면 얘는 이제 건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 작업할 때 잠겨 있기 때문에 얘가 특별히 방해가 안 돼요. 잠근 거를 풀어주겠다라고 할 때는요. 오브젝트의 모든 잠금 풀기, Alt, 컨트롤, 숫자 2 눌러주면은 다시 잠금은 풀어지게 돼. 그럼 얘가 이렇게 건드려지게 되죠. 자, 컨트롤 Z, 컨트롤 Z, 다시 컨트롤 Z 눌러서 저는 잠금으로 해둘게요. 자, 제가 이제 요 작업을 해주기 위해서 모는 종이를 좀 열어보고 싶은데, 자, 모는 종이는요, 윈도우에 보면은, 보기, 보기 해볼게요. 보기에 보면은 눈금자가 있고요. 눈금자 자 꺼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격자 표시가 있어요. 격자 표시. 격자 표시는 컨트롤 누르고 여기 지금 보여지는 쉼표 있죠? 네, 격자 표시를 해서 그리드를 좀 안내선을 만들어 줄게요. 자, 컨트롤 누르고 엔터 옆에 있는 쉼표 눌러서 격자. 요거 보이기 싫다라고 하면요. 보이기에서 다시 격자 숨기기 눌러주면 다시 안 보여져요. 자, 일단 보기에서 제가 격자로 표시를 해주면 뭔가 중심점이라던가 이런 거 작업하기가 좀 편하죠. 자, 확대는 돋보기 툴 누르고 이렇게 확대해서 이거 보면서 할 건데 그리고 항상 제어는 스페이스바 눌러서 축소는 Alt키 누르고
자, 제가 뭐부터 해줄 거냐면 원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지금 제가 진행하는 게 좀 빨라서 못 따라오는 사람은 이제 요 수업 종료되고 이제 영상 보내줄 테니까 그 영상 보고 나머지 시간을 실습해주면 돼요. 자, 제가 원을 일단 기본 컬러로 한 다음에 한번 해볼까요? 자, 원 눌러주고, 원을 했는데 원의 시작점이 사실 어딘지 모르거든요. 그럼 일단 저는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이렇게 할게요. 아까 보면은 보기에 눈금자가 있었거든, 눈금자. 자, 룰러는 컨트롤 그리고 R. 자, 눈금자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눈금자 표시했더니 자가 이렇게 나와야죠, 자. 그리고 요 시작되는 부분이 0으로 시작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줄 수 있냐? 항상 기본적인 선택 툴을 눌러서 어, 이제 항상 모든 게 다 끝났으면 버릇처럼 선택 툴로 선택을 해주고요. 그러면 이 자에서 내가 가이드라인을 자이죠, 자. 자 있는 부분에 클릭해서 이렇게 내리면 가이드라인이 나와요. 이렇게 자 라인이. 여기도 자를 꺼내주면은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나와서요. 확대해서 볼까요? 가이드라인을 웬만하면은 여기 지금 가이드라인이 잠겨 있어서 안내선 잠금 풀기. 그러면 이 선을 제가 이동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안내선 내가 잠궈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안내선 잠그기. 그냥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안내선 잠그기 해주면은 안내선은 건드리지가 않고 내가 안내선을 뭐 이동해주고 싶으면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안내선 잠금 풀기 해주면 돼요. 자, 가이드라인을 지금 제가 이 도형의 윗선하고 그다음에 옆선에 해줬어요. 중심은 한 요 정도일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이 원의 중심을 정확히 모르잖아요. 자, 이제 그러면 원을 그릴 건데 자, 원은 일단 지금 기본 값으로 볼게요. 기본 디폴트 값으로. 원을 그릴 때 자, 지금 내가 이 가이드라인 시작하는 부분 있죠? 이 부분에다가 누구 드래그 해주는데 그냥 하지 말고 Shift 키 누르고 드래그 한번 해보세요. Shift 키 누르고 드래그 해주면은 여기 크기가 딱 맞는 원이 나올 거예요. 왜? 지금 작업하고 있는 이 원의 크기의 시작점과 이 부분이 이 형태의 크기가 지금 요 맞물리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얘를 시작으로 드래그 해주면은 지금 이 사이즈에 맞는 원으로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작업을 했더니 지금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 안 보여서 그리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는 안쪽에 부분을 투명으로 처리해주면 이제 안에를 그릴 수가 있어서 이 작업을 바로 진행해 줄 수 있어요. 자, 요거는 삭제하고 다시 시작을 26일에 할 거니까 요렇게만 준비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녹화는 여기서 마치고요.